그 당산역에서 실종이 됐으면 사실 어쨌든 번화가니까 분명 목격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목격자는 없었나요? 네, 그래서 경찰은 수연 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당산역, 그리고 친구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당산역 골목, 수연 씨가 향한 곳으로 추정되는 토끼굴,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너들길까지 탐문 수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중에 사건 당일 수연 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바로 이 자리고요. 그리고 유류품이 발견된 비석이 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2006년 7월 3일 새벽. 새벽에 비석 옆에 누가 기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비석 옆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을 인근 주민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고등학생도 새벽 2시에 수연 씨를 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토끼굴 부근인데요. 공부를 하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을 봤거든요. 스포츠카 같은 덮개가 달려 있었고 번쩍이는 불이 달린 보라색 액센트를 세워두고 그 옆에서 남자 2명이랑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자 1명이 토끼굴 앞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치마는 빨간색이었는데 바지. 그리고 남자 1명이 다른 남자한테 인천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야, 되게 디테일하다.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싸우는 걸 목격했다고 이 고등학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2명이네요. 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새벽 4시쯤에 봤다라는 또 증언을 합니다. 당산역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데 아니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청바지만 입고 상의는 벗은 상태로 손으로 상체를 가린 채로 도로를 뛰어 건너더라고요. 상의를 벗은 채로 청바지를 입고 뛰어가는 여성을 목격했다고 미화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차 기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7월 4일이고요. 새벽 12시 30분입니다. 너들길에 아반떼가 서 있어서 고장이면 견인을 하려고 다가갔거든요. 차 안에 남자가 1명이 타 있었고 차 밖에도 1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경찰차야, 경찰차. 아니야, 레카차야.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차에 문제가 있어서 길을 한켠에 세운 것 같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갔죠. 보는 것. 예, 남성 2명이 있었다. 견인차 기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수연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5명입니다. 엄청 많아. 자, 이제 수연 씨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정리해보면 친구는 당산역 6번 출구 인근 상가 계단에서 수연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근 주민은 비석 옆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여자를 봤다. 그리고 한 고등학생은 토끼굴 근처에서 실랑이 중인 남녀를 봤고 환경미화원은 상의를 다 벗은 채로 도로를 뛰어가는 여자를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차 기사는 시신 유기 장소에서 서성이고 있는 남성 2명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그래도 비슷한 장소에다가 근처였고 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들이네요. 네. 근데
계속 걸리는 부분이 이게 수연 씨에 대한 목격이라고 하기에는 여성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증언들이 그러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목격 진술이 가장 수사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가끔 아주 그렇게 드물지만 있기도 하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더 추가된 요소가 이 수연 씨가 실종됐던 시간, 목격자들이 본 시간들이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장소마다 조명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은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유사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각 목격자들이 진술한 시간은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새벽에 목격한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내서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명확한 기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담들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나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색깔 같은 것보다는 상황에 주목을 해야 한다. 어떤 상황을 목격을 했느냐. 그런데 각자 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사건의 특성과 맞아 떨어져요. 그 차량 옆에 있는 2명의 남성이라는 상황이 복수의 목격자에 의해서 진술이 되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게 처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 목격 진술이 또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일단 당시 목격자 중에서 고등학생과 견인차 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격자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2명의 목격자를 선정을 해서 법체면 수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체면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의식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내가 잘 인출하지 못할 때 그 인출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최면 수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레카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주로 이용하는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나 저 레카 기사가 목격을 했다는 그 장소는 차를 주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큰 대로에 차가 한 대 서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은 차를 주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체면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한 그 법체면의 결과에 따라서 용의자의 단서가 일부가 특정이 됐습니다. 그 법체면이 진짜 대단한 기술이네요. 네. 아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좀 알아낸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고등학생과 견인차 기사 중에 고등학생 목격자가 용의자의 얼굴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법체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용의자 2명의 몽타주를 일단 만들고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두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진술한 내용의 몽타주입니다. 네. 한 6대 정도. 밤에 선글라스를. 또한 경찰은 고등학생이 목격했다던 트렁크에 조명이 달린 보라색의 액센트 차량 조사를 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2006년 당시에 폭주족들이 차량에 조명을 다는 등의 튜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토끼굴 인근이 이 폭주족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몽타주도 나왔고 보라색 차라면 흔하지도 않고 그리고 튜닝까지 했으면 더 흔치 않잖아요. 그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의 진술 중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부를 때 인천이라고 불렀다는 점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보통 폭주족 동호회에서는 활동명을 지역과 닉네임으로 지었고 서로를 부를 때에는 지역명만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목격했던 보라색 액센트, 그다음에 견인 기사가 목격했던 아반떼, 두 차량 모두 스포츠카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 때문에 20대 초반의 차량 폭주족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2명의 용의자가 각기 자신들의 차를 이용해 납치할 때는 보라색 액센트, 시신을 유기할 때는 아반떼를 사용했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용의자도 둘이고 사용한 차량도 2대. 그러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차량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이게 그 차를 좀 다 뭐 조사를 하거나 조회를 하면은 그래도 뭐라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튜닝샵이나.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목격자의 법체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나타난 것은 몽타주와 함께 용의자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차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합니다. 네. 자, 번호판에는 인천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네 자리 숫자 중에 2와 8이 있는 5천여 대가량의 보라색 엑센트 소유주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DNA를 채취를 하고요. 수사를 이어갔지만 DNA 대조 결과에서 시신에서 발견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기사가 목격한 차량 번호 뒷자리가 8 또는 9인 아반떼 역시 조사를 했지만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뭔가 형사님들 수사할 때마다 계속 뭔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좀 뭔가 벽에 가로막히는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네. 속이 타죠. 왜냐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상당히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예.